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 한국과 이탈리아 국민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다방면으로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이재명 대통령과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탈리아와는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무려 19년 만에 방한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19년 만에 방한이고요. 또 국빈 방문입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17일 또 19일까지 공식 방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고요. 또 19년 만에 방한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첫 기록입니다. 청와대에서 맞는 새로 이제 청와대로 옮겨오고 난 이후에 첫 외국 정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또 화기애애하고 돈독한 그런 또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1884년에 수교를 했으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네. 또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또 G20에서 우리는 협조 체계를 또 가지고 있는데요. 6.25 전쟁 당시에 유엔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의료 지원 부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6.25에 도움을 준 것이죠. 네. 상당히 우리로서는 가까운 그런 형제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고요.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 산업, 지정학적 위치에 공통점이 많은 그런 중견국인데 이 지도를 보면은 이탈리아도 반도거든요. 이렇게 삐죽이 튀어나왔는데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점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양이 비슷하다. 이 이탈리아가 또 구두 모양처럼 그렇게 지도를 보면 생겼는데 네. 그래서 또 재화, 또 구두, 신발로 유명한 나라가 또 이탈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신발 제조업의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네. 닮은 점, 공통점이 많은 두 나라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의 정상회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환영합니다. How are you? Come sta? 네. Sono molto contenta di vederla. 혜리 총리께서 한국을 오신 건 19년 만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총리님 대한민국 방문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우주, 항공, 방산 등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과학 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 ci interessano particolarmente le materie di natura, come dicevo, strategica. Per esempio, noi siamo, tra le questioni delle quali stiamo parlando, è per noi molto importante l'auspicio di avviare progetti di ricerca congiunti nel campo dei materiali critici, dei minerali critici. E sicuramente credo, insomma, che anche per l'export coreano in Italia è atteso un lavoro straordinario di soft power che particolarmente con il K-pop
state facendo e che io sperimento quotidianamente, perché come sa mia figlia è una fan del genere, si possa insomma anche qui lavorare per rafforzare molto il nostro interscambio. 양국 간의 관계 잠재력은 한계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이탈리아와는 협력할 분야가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공통점이 있는 두 나라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 우리나라의 4위 교육국입니다. 상당히 우리로서는 교육의 중요도가 높은 국가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탈리아는 과학 강국이다. 그래서 한국 또 우리는 또 기술 강국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또 이탈리아에는 갈릴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과학 강국이고 우리는 또 기술 강국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협력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멜로니 총리는 한국 이탈리아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닮았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협력할 거리가 내용들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탈리아의 방산업체는 레오나르도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름이겠죠. 방산 우주항공 분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우리가 또 이탈리아와 방산 또 우주 협력을 좀 더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기후, 또 산업 전환, 디지털 경제 등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공동 대응 또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멜로니 총리의 방안에 화제가 된 인물도 있는데요. 10살 딸이 K-팝 스타 블랙핑크의 열렬한 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더 많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무대를 넓혀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는데 멜로니 총리 자신이 또 이 K-팝 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블랙핑크 팬인 딸과 함께 방한을 냈다. 실제로 이 비행기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은 이 응원봉을 들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요. 보면은 K-팝 팬이구나라는 것을 또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소프트 파워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또 멜로니 총리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문화예술의 탄생지 바로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K컬처가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또 고무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상대국의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문화 강국, 대한민국도 문화 강국,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것이고요. 전시 공연 그리고 영화 영상까지 다방면의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이탈리아는 또 성악, 이 전통적인 클래식도 강국입니다. 그렇죠. 많은 또 유학을 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영화로도 유명한 나라가 바로 또 이탈리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또 최근에 이 K 영화 이 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서로 협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컬처를 통해서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의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K컬처가 또 외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 정상회담 뒤에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Una delle materie sulle quali abbiamo questa mattina firmato un memorandum che io considero particolarmente importante, parliamo di un settore che sappiamo essere decisivo, ci consente questo memorandum di valorizzare i rispettivi know-how, di potenziare le sinergie tra i nostri sistemi industriali. Sono cruciali da questo punto di vista anche la ricerca scientifica, il dialogo tra imprese, università, centri di ricerca, lo scambio di ricercatori, lo sviluppo di competenze avanzate.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 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로운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들의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기초 응용 분야 공동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 항공 같은 첨단 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의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양 정상이 반도체와 첨단 산업 그리고 공급망 협력의 뜻을 함께했네요. 그렇습니다. 문화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와는 우리가 첨단 산업에서도 협력할 분야가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과 이탈리아가 이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 확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양해각서가 이제 3건이 체결됐는데 반도체 산업 협력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이 반도체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탈리아도 유럽에서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 반도체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문화유산, 또 경관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와 협력할 수가 있고요. 재난 관리 분야에 대한 협력도 또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양해각서 그리고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가 포함된 그러니까 문화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까지 협력이 확대되는 그런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 민간 부분에서는 핵심 공급망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고요. 한국과 이탈리아는 제조업 혁신의 공동 목표. 이탈리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조업의 기반이 탄탄한 국가입니다. 네. 투자 협력을 또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가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중소기업 강국입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협력 부분에 있어서 또 서로 간에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기초 응용 분야 공동 연구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고 첨단 기술로 더욱 협력이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게 방산입니다. 네. 방산 분야 협력. 우리는 또 K방산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탈리아도 말 그대로 유럽의 강국입니다. 그런 만큼 국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통해서 방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4대 강국 실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긴장 완화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나토 회원국이기도 한데요. 한반도 비핵화 의지 다시 한번 확인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남북한 사이의 평화 교류를 통해서 협력을 확보하는 것, 평화를 확보하는 것 얼마나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강력한 우군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한국과 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상호 간에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우리의 목표죠. 항구적 평화를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멜로니 총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탈리아도 역사를 보면은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나토 회원국으로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가치가 공유되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공동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은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네. 이 G7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또 초대되고 있는 국가거든요. 이탈리아가 서방 선진 7개국 G7에 포함되는 국가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G7이 확대돼서 G20 또는 G8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G9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탈리아의 또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상회담 분위기도 정말 훈훈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도 셀카를 찍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이탈리아 총리와도 셀카 외교를 펼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로 또 이제 바로 셀카를 찍는 모습인데 그만큼 친근하고 서로 간에 이 관계가 두터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화면으로도 보고 계시죠. 저렇게 되면 웃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모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연출이 됐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용주의 국정 철학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의 개혁 정신과 맞닿아있다. 이탈리아도 내부 정치 개혁 또 국가 사회 개혁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또 기대한다,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 또 국민 안전을 요청했는데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멜로니 총리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촌을 직접
방문하겠다. 어. 참 이거 쉽지 않은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네. 일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특정 국가의 선수촌에서 선수들을 방문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한민국에서의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연간 우리 국민들이 이탈리아를 100만 명 방문합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또 관광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고요. 문화 교류 양해것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한국어 안내를 확대하기로 또 이 부분도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 국빈 초청에 응해서 아마 올해 안에 방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한 단계 더 높은 실질적인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이탈리아 정상회의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문화유산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묘 일대 재개발 국가유산청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면 듣고 오겠습니다. 종묘의 핵심 가치는 고유한 건축적 특징과 그 기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정적이고 경건한 경관입니다. 세계유산 가치 보호라는 대전제만 충족된다면 국가유산청은 중앙정부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통한 세계유산 보호조는 도시와 함께 가는 지속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사업 시행자에게는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되고 국민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역사, 문화적 자산을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돕도록 하는 보호막이자 그리고 서울시에게는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세계적 랜드마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인이 누리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종묘 일대 재개발을 위해선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 세계유산 영향평가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그 보존이 필요한 그런 귀중한 세계적 가치의 또 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가유산청은 개발은 하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차인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을 둘러싼 개발 행위가 유산의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유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유네스코 자문기구에서 국가 상황별로 이제 도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가치 보호에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을 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세계유산 영향평가만큼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조정을 또 최대한 또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것이죠.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절차를 또 간소화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전부 다 모든 절차를 다 거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개발을 해야 되는 일정한 시점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사전 검토를 도입을 해서 종묘가 행정 절차라든지 또 심의를 또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종묘 영향평가는 1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서울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받아달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에 또 시행령을 개정해서 서울시의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조치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청이 이 재개발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경관입니다. 경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산으로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가 될 수 있는데 이 종묘는 1995년에 한국 최초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유물이고 또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종묘 담장의 100m 이내는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이고요. 조례에 따라서 담장의 100m 바깥도 함부로 개발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서울시 의회는 근데 서울시 의회는 보존 지역 밖도 문화재 영향을 검토한다라는 이 조항을 이제 삭제한 겁니다. 네. 서울시 의회에서. 그래서 서울시는 조례 개정으로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이제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종묘의 내에 있는 상월대에서 본 세운 4구역 바로 이제 개발이 예상되고 예정돼 있는 지역이죠.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최고 높이 140.9m의 건물이 세워지게 되면 저렇게 이제 다 보이는 겁니다. 네. 고스란히 보이기 때문에 종묘 내에서의 이 경관으로 볼 때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날 뭐 간담회도 가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학회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회 반응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개발이라는 것을 뭐 거부하거나 또 그 부분을 또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묘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문화유산입니다. 학계에서는 유산 영향평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 선택 아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분리행하고 있는 것은 분리행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불명예가 될 것이다. 네. 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유산 영향 평가는 그게 일종의 우리 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라 보호막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죠. 국가유산청은 재산권과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지 이 공정성 있게 균형감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국내 고고학자는 종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단호히 또 규탄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도 경청할 부분이 있을 테고 다만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자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은 문화적 기억을 잘라내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보더라도 이제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문화유산은 경관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초고층 빌딩 소식에 답답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 유산 영향 평가가 보존과 개발, 양립 가능한 해법을 찾자라는 건데요. 올해는 관련 협의가 진척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도 살펴보죠. 미국이 다시 무역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반도체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미국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100% 매기겠다라는 건데 메모리 반도체를 콕 집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 겨냥한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미국이 나서는 배경에는 바로 미국의 투자라 이야기입니다. 네. 그만큼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에 이제 확보하겠다는 의도인데 대만 기업의 경우에는 이른바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이미 이것은 미국이 받아냈어요. 네. 또 미국이 원하는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TSMC 대만 기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인데 미국의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대국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장을 지어라라고 이제 얼음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용 칩에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또 포고문을 서명을 했습니다. 포고문에. 러터링 상무장관은 공장을 안 지으면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 100%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관세 조건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한국과 대만을 겨냥한 것이다. 대만에 대해서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대만산 제품에는 우리와 똑같은 일본과 똑같은 이제 관세 15%를 부과합니다. 네. 이제 반도체는 달리 적용을 하겠죠. 대만 기업도 우리처럼 2,500억 달러를 대만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대만 정부는 2,500억 달러를 보정해서 미국에다가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총 5천억 달러가 되겠죠. 자, 상무장관, 러터링 상무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어떤 2단계
이 미국이 나오는지 대응이 나오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전체에 대한 관세 말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만 1980년대 대일 반도체 무역 적자에도 미국은 무관세였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도 관세를 더 매길 수도 있다. 반도체 별도로. 이건 상당히 우리 수출 기업에는 향후 어떤 관세가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는 우리가 약속을 받았던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진척을 해보겠다는 원칙 입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